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소비, 최고의 선택지를 찾는 분들을 위한 IT Always Right 이돌라이트입니다. 이제 막 겨울철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실내 난방을 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도가 내려가요. 습도가 내려가면 피부에도 안 좋고 호흡기 질환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요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가습기죠. 오늘은 요 겨울철 필수품 가습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를 좀 알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요 분무 방식에 따라서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요 분무 방식만 잘 아셔도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가습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무 방식은 총 4가지인데요. 저랑 요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음파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초음파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할 것 같고 좋아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단순해요. 초음파 방식은 말 그대로 물통 아래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이 진동으로 물방울을 쪼개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초음파의 진동으로 물을 계속 위로 튕겨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 전력도 낮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가습기들은 대부분 이 초음파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수증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 아니고요. 초음파 가습기는 진동을 통해서 물을 튕겨낸다고 했잖아요. 이 미세한 진동이 책상을 타고 몸으로 전달되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게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초음파 방식은 수증기를 내뿜는 다른 방식과는 좀 다르게 물을 튕겨서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입자가 좀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입자가 멀리 가지도 못할 뿐더러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이 좀 더 결합하기가 쉽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가열식 가습기인데요. 가열식은 물을 끓이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수증기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는 살균 효과가 있고요. 입자가 매우 작아서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이 결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수증기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점도 조금 있는데요. 열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력이 많이 듭니다. 또 제품의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수증기 자체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자칫 잘못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많이 위험하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방식은 기화식 가습기인데요. 기화식 가습기는 필터에 물을 적셔서 요걸 자연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젖은 수건을 여러 개 걸어두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 기화식 가습기는요, 앞서 말씀드린 가열식 가습기처럼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입자가 되게 작아요. 입자가 작으면 어떻다 그랬죠?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이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로 과열이나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도 되게 작고요. 전력 소모도 낮아서 경제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물을 어디다 적신다 그랬죠? 필터. 그럼 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고 조금은 귀찮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해서 보내는 거나 진동을 해서 뿌리는 것보다는 다이나믹한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 팬을 설치한 기화식 가습기도 있는데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팬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합식 가습기입니다. 복합식은 가열식이랑 초음파식이랑 이 둘을 합쳐놓은 건데요. 가열식으로 물을 데운 후에 초음파식으로 물을 분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과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물을 가열하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집니다. 이때 진동을 통해서 약해진 표면 장력에 있는 물을 조금씩 내보낸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균이 결합할 확률도 적고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화상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또 따뜻한 수증기가 나가기 때문에 실내 난방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이 복합식은요, 기계 자체가 조금 비싸다는 거, 가열식보다는 통 관리를 좀 더 해줘야 되고 초음파식이나 기화식보다는 전력 소모가 좀 더 높다는 거 정도? 그럼 이제 방식은 알겠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을 사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무실에서나 서재에서 책상 위에 두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기도 좀 작고 전력 공급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니 가습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USB 형태로 된 미니 초음파식 가습기가 적절합니다. 이게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 대신 꼭 수돗물 넣어서 틀어주세요. 다음은 역시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침실이나 아니면 거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곳에서 소음 없이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대형 초음파식 가습기를 사시면 됩니다. 요게 뭐 붙어 있으면 진동이 전해지지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진동이 없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 나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바이러스나 유해물질 이런 걸로부터 좀 안전한 그런 가습기를 원하신다, 이런 분들은 초음파식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시고요. 많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진짜 조금 건조해서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다 습도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연식 가습기가 딱입니다. 세균 걱정도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가습기예요. 또 여기서 아닌데요, 저희는 많이 건조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은 좀 나가도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복합식 가습기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 좀 좋습니다. 어른이야 그렇다 치고 아이는 좀 세균으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잖아요. 마지막으로 난 아이도 없고 살균만 된다면 전기요금, 제품 가격 그런 거 상관없다, 그리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열식 가습기를 사면 아주 좋겠죠. 가습기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방식별로 추천드리는 제품의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